새벽 근무를 마친 병사들 사이에서 한국인 신참 윤아진은 식판을 들고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 병사들은 그녀를 힐끗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행정보조라며? 그냥 서류나 옮기겠지. 아시아 신입을 여기까지 왜 보낸 거야? 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다. 보안문이 동시에 열리고 닫히며 통신까지 끊기는 위험한 상황. 지휘부는 우왕좌왕했고 일부 병사는 하진에게 여긴 전문가들만 있어. 나가 있어. 라며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잠시 후 모두의 시선을 단숨에 뒤집을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가장 조용했던 그 한국 여성에게서 예상치 못한 한마디가 튀어나오리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윤아진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주 사막지대 깊숙한 곳.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그곳에 연합군 통합기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멀리 보이는 산맥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었죠. 기지 입구엔 철조망과 감시탑이 빙 둘러져 있었고 순찰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규칙적으로 어둠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어요. 미국, 한국,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 군인들이 함께 근무하는 다국적 연합기지였죠. 특히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전문으로 다루는 첨단 시설이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안테나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지하 깊숙이는 수백 대의 서버가 쉼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새벽 5시 40분, 기지 내 식당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교대 근무를 마친 병사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 향과 구운 빵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죠. 금속 트레이가 부딪히는 소리, 병사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 한쪽 구석에서 한 명의 여성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30살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깔끔하게 다려진 군복, 그리고 차분한 표정. 윤아진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그녀는 식판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으며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죠. 저기 새로 온 한국애 맞지? 한 미군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행정보조라던데 뭐 서류 정리하는 거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니야?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어요. 그런가 보지. 아시아 애들 원래 그런 일 잘하잖아. 조용하고 말 잘 듣고. 하진은 그 대화를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행주로 테이블을 계속 닦을 뿐이었죠. 익숙한 반응이었어요. 지난 사흘 동안 이런 시선을 수없이 받아왔으니까요. 식당 입구 쪽에서 몇 명의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벨로우즈 중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의 얼굴엔 항상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실무 능력은 뛰어났지만 신참이나 여성 병사들에겐 유독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걸로 유명했어요. 벨로우즈가 커피를 받으며 하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저 신참, 아직도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옆에 부관에게 말했죠. 행정실로 보내. 여기서 청소할 사람 필요 없어. 부관이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중위님, 저 친구 파견 온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아직 적응 중이겠죠. 하진은 그 대화도 들었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지막 테이블까지 깔끔하게 닦은 뒤 조용히 식당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창고가 있었고 청소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하진은 행주를 빨아 널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기지의 풍경, 거대한 통신 안테나, 줄지어 서 있는 장갑차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관제탑.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진의 눈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 순찰 교대 시간의 빈틈, 그리고 전산실로 이어지는 비상통로의 위치까지.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짧게 메모를 적었어요. 누가 봐도 일상적인 메모처럼 보였지만 실은 기지의 보안 취약점을 기록하는 암호화된 관찰 일지였죠. 메모를 마친 하진은 수첩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진 씨,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에밀리 로페즈 상병이었습니다.
29살의 라틴계 여성으로 늘 묶어 올린 머리와 환한 미소가 인상적인 사람이었죠. 에밀리는 이 기지에서 유일하게 하진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 먹었어요? 에밀리가 식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같이 앉아.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에밀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여기 적응하기 힘들죠? 전 처음 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다들 바쁘고 각박하거든요. 하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천천히 익숙해지고 있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여기 사람들 좀 까칠해 보여도 알고 보면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식당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전 부서 인원은 각자 배치 구역으로 이동하십시오. 병사들이 우르르 일어나 식판을 반납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저는 통신실로 가야 해요. 하진 씨는 오늘 어디 배치받았어요? 행정실이요. 하진이 짧게 답했습니다. 에밀리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봐요. 그녀가 사라진 뒤 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병사들이 이미 자리를 떠났고 식당은 다시 한산해졌어요. 하진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복도 벽에는 각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중간중간 보안 수칙이 적힌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죠. 그녀는 행정실로 향하는 척하며 천천히 걸었지만 사실 그녀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훑고 있었어요. 출입문의 잠금장치 유형, 복도 천장의 환기구 위치, 그리고 비상계단의 구조까지. 행정실에 도착한 하진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뜬 건 평범한 행정문서 작업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일정을 입력했죠.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행정보조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화면 한 구석 작은 아이콘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시스템 알림처럼 보였지만 하진만이 알고 있었죠. 그건 기지 전산망의 실시간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숨겨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진은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눈으로는 그 데이터 흐름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아침은 빠르게 밝아졌어요. 기지 전체가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했죠. 장갑차들이 움직이고 병사들이 훈련장으로 향하고 관제탑에선 무전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 깊은 곳엔 무언가 다른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계와 집중, 그리고 책임감.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기지에서 단 3명뿐이었어요. 지휘관과 정보부장, 그리고 상층부 연락책. 나머지 수백 명의 병사들은 그녀를 그저 아시아에서 온 행정보조 신참으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윤하진의 진짜 정체는 달랐습니다. 국제공동사이버전 대응팀 소속 최고등급 전략분석관. 그녀가 이 기지에 파견된 건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었어요. 기지의 보안 취약점을 직접 확인하고 잠재적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진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밝힐 순 없었어요.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임무의 의미가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하진은 계속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가볍게 여겨지고 때론 무례한 말을 들어도 꾹 참으며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습니다. 하진은 다시 서류 정리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기지 전체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각 구역의 보안 등급과 취약점이 정리되어 있었죠. 며칠만 더 관찰하면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몰랐어요. 이 조용한 관찰이 단 몇 시간 뒤 전혀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로 이어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숨겨왔던 정체가 모두에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엔 곧 닥쳐올 폭풍의 기운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새벽 4시 12분. 기지 전체에 갑자기 붉은 경보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삑, 삑,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복도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하진은 숙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일반 훈련 경보가 아니었어요. 코드레드. 실제 비상사태를 알리는 최고 등급 경보였죠. 복도로 뛰쳐나온 병사들의 표정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공격받은 거야? 사방에서 급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하진은 재빨리 군복을 입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이 벽을 따라 깜빡이고 있었고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지정된 위치로 뛰어가고 있었죠. 전 부서 인원, 즉시 비상 집결 지점으로 이동하라. 스피커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진은 침착하게 행정실이 있는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안문들이 제멋대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작전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여 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벨로우즈 중위가 무전기를 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통신실 상황 보고 대체 뭐가 문제야? 무전기 너머로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위님, 전산망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원인 파악 중입니다. 지휘관인 매튜스 대령이 작전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백발 군인으로 수십 년 경력이 묻어나는 인물이었죠.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벨로우즈가 긴장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전산망 전체가 마비 직전입니다. 보안문 제어가 안 되고 통신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진은 작전실 입구 쪽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천장에 달린 전광판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기지 각 구역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A 보안문 열림, B 통신 두절, C구역 전원 불안정, 상태 표시가 무작위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교란되는 구역들 사이에 미묘한 시간 차가 있었죠. 그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순서대로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침투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요. 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작전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으니까요. 기술반 요원들이 노트북을 들고 뛰어다니고 무전기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죠. 외부 공격입니까?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벨로우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방화벽이 뚫렸다는 거야. 매튜스 대령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초동 대응팀 즉시 투입. 전산실 완전 봉쇄하고 외부 접속 차단해. 하진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지만. 그녀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벨로우즈가 손을 휘저으며 가로막았어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당신은 행정 담당이잖아. 여긴 전문가들만 필요해. 그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부 단일 공격이 아닙니다. 패턴을 보면 지금 그런 거 따질 시간 없어. 벨로우즈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죠. 행정실로 돌아가 있어. 혹시 대피 명령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전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복도 구석에 조용히 서서 계속 전광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란 패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복합 침투였죠. 외부에서 들어온 공격과 내부 시스템 취약점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 시스템 구조를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지? 하진의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이 아니었어요. 기지 내부 정보를 가진 누군가가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작전실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D구역 보안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한 요원이 소리쳤어요. 무기고 쪽입니다. 매튜스 대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즉시 경비병 급파해. 무기고는 절대 뚫리면 안 돼. 교란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통신 구역만 영향을 받더니 이제 보안 핵심 시설까지 침투하고 있었어요. 초동 대응팀이 투입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죠. 하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군용 통신기처럼 보였지만 실은 암호화된 분석 장비였어요. 그녀는 재빨리 기지 네트워크에 접속해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갔죠. 있었어. 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공격 패턴 속에 숨겨진 반복 주기를 찾아낸 거예요. 이 주기는 기지의 백업 시스템 전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내부 시스템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통신 완전 두절. 작전실에서 또 다른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외부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기지가 완전히 고립된 거죠. 매튜스 대령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릴 공격하는 거야? 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전실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대령님, 지금 당장 전력 공급을 구역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공격자가 전체 네트워크를 동시에 교란시키고 있어요. 구역을 분리하면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벨로우즈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하진을 쳐다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무슨 권한으로? 듣기나 해봐요. 에밀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통신실에서 달려온 참이었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일단 드러나봐요. 매튜스 대령이 하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계속해봐. 그가 짧게 말했어요. 하진이 전광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교란 패턴이 규칙적이에요. 15초 주기로 반복되고 있죠. 이건 우리 백업 시스템 전환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누군가 내부 구조를 알고 있어요. 작전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전광판을 바라봤어요. 하진의 말대로 교란이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외부 공격만이 아니란 얘기야? 매튜스가 낮게 물었죠. 네.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부 침투와 내부 취약점을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 공격이에요. 이 상태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공격 경로를 특정해서 하나씩 차단해야 해요. 벨로우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야? 행정보조가? 하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갑자기 기지 전체의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기까지 3초의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다시 불이 켜졌을 때 모두의 얼굴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인기 통제 구역까지 교란됐습니다. 한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이대로 가면 무기 시스템까지 위험합니다. 매튜스 대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황은 이제 통제 불가능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백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작전실은 완전한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이 천장을 따라 돌아가고 여기저기서 비명과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컴퓨터 모니터마다 오류 메시지가 끊임없이 떴고 무전기에선 잡음만 들려왔죠. 초동대응팀이 투입된 지 10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구역 보안문도 뚫렸습니다. 한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전산실 쪽입니다. 매튜스 대령이 이마에 손을 얹으며 신음했습니다. 젠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목소리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벨로우즈 중위가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방화벽 재설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너무 빨라서 그의 손가락이 점점 더 빠르게 움직였지만 화면엔 계속 붉은 경고창만 떴어요. 하진은 벽에 기대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작전실 중앙의 대형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화면엔 기지 전체의 네트워크 맵이 표시되고 있었죠. 붉은 점들이 하나씩 늘어나며 교란 범위가 확대되는 게 보였습니다. 공격자는 지금 3개 경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 하진은 속으로 분석했습니다. 주침투 경로는 외부 게이트웨이, 보조 경로는 내부 백업 서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녀의 눈이 화면 한 구석을 향했어요. 물리적 단말기 하나가 비정상 신호를 보내고 있어. 기술반, 지금 뭐 하는 거야? 벨로우즈가 소리쳤습니다. 3명의 기술 요원이 각자 노트북을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중위님, 공격 패턴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차단하면 다른 경로로 우회해서 들어와요. 그럼 전체 네트워크를 끊어. 벨로우즈가 다급하게 말했죠. 한 요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통신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외부와 연락도 끊기고 내부 조율도 불가능해요.
벨로우즈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그럼 어쩌라고? 하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체를 끊으면 안 됩니다. 구역별로 분리해서 차단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벨로우즈가 고개를 돌려 하진을 쏘아봤어요. 당신 아까도 그 소리 했잖아. 행정보조가 무슨 네트워크를 안다고. 제발 좀 들어봐요.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통신실에서 가져온 데이터 패드를 들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기지 전체가 마비돼요. 일단 드러나 보자고요. 벨로우즈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매튜스 대령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일단 들어보지. 계속해봐. 하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대형 화면 앞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작전실이 잠시 조용해졌죠. 지금 공격은 세계 경로로 들어오고 있어요. 하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주경로는 외부 게이트웨이를 통해 들어와 방화벽을 우회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백업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녀가 화면 구석의 작은 신호를 확대했어요. 이건 내부 단말기에서 나오는 신호예요. 정상 트래픽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데이터 양이 비정상적이에요. 한 기술 요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 정말 그러네요. 이 신호 패턴. 그가 자기 노트북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F구역 기술실 단말기 중 하나에서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벨로우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게 내부 공작이란 얘기야? 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부에서 백도어를 열어두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튜스가 물었습니다. 하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먼저 주 경로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를 임시로 격리하고 백업 라인으로 전환하세요. 그 사이 내부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러면 공격자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벨로우즈가 물었죠. 하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공격자는 반드시 다른 경로를 찾으려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역추적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거죠. 공격 경로를 따라가면 출처를 찾을 수 있어요. 기술 요원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역추적하려면 고급 접근 권한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가 말을 멈추고 매튜스 대령을 쳐다봤어요. 대령도 고개를 끄덕였죠. 나와 정보부장, 그리고 상층부 연락책 3명뿐이야.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밝힐 순 없었어요.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게 복잡해질 테니까요. 일단 제가 말한 대로 해보세요.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벨로우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하진을 쳐다봤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기술반, 외부 게이트웨이 격리 준비. 요원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작전실을 가득 채웠죠. 격리 시작합니다. 한 요원이 외쳤습니다. 화면에서 주 경로를 나타내는 붉은 선이 감더니 서서히 꺼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서 새로운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 우회 경로를 찾고 있어요. 요원이 소리쳤죠. F9 단말기 차단. 벨로우즈가 무전기에 대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차단 완료. 나는 응답이 들려왔어요. 화면에서 또 하나의 붉은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교란 범위의 확대가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효과가 있어. 에밀리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뭔가 찜찜했습니다. 너무 쉽게 막힌 것 같았어요. 진짜 공격이 이제 시작일지도 몰랐죠. 그때 갑자기 화면 중앙에 새로운 경고창이 떴습니다. 노란색 테두리의 창이었어요. 경고 무인기 통제 시스템 접근 시도 감지.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무인기 통제 시스템은 기지에서 가장 민감한 구역이었어요. 무장 드론들이 모두 그곳에서 관리되고 있었죠. 안 돼! 매튜스가 외쳤습니다. 절대 그쪽은 뚫리면 안 돼! 하진이 재빨리 화면을 분석했어요. 공격자는 그들이 주 경로를 막는 동안 몰래 무인기 시스템 쪽으로 침투 경로를 바꾼 거였습니다. 이건 계획적이야. 처음부터 우릴 유인한 거야. 지금 당장 무인기 구역 봉쇄하세요. 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벨로우즈가 무전기를 들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무인기 통제실 응답하라. 그가 소리쳤지만
잡음만 들렸죠. 통신이 끊긴 거였습니다. 직접 가야 해. 매튜스가 결정했습니다. 경비팀 즉시 무인기 구역으로 병사 5명이 재빨리 작전실을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이미 시스템에 침투가 시작됐다면 내부에서 차단해야 했어요. 화면 속 노란색 경고창이 점점 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근 시도가 실제 침투로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접근 권한 우회 시도 중, 보안 프로토콜 무력화 진행 중, 경고 메시지가 연달아 떴습니다. 하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카드였죠. 겉보기엔 평범한 출입증처럼 보였지만 실은 최고 등급 접근 권한이 내장된 특수 인증 카드였어요. 비켜주세요. 하진이 조용히 말하며 중앙 제어 패널로 걸어갔습니다. 벨로우즈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뭐 하려고?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패널 옆면에 숨겨진 슬롯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찰칵, 작은 커버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카드 리더기가 숨겨져 있었죠. 이건 일반 병사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비밀 패널이었어요. 최고 보안 등급 인원만 접근할 수 있는 연합군 특수 제어 장치였습니다. 하진이 검은 카드를 슬롯에 넣었습니다. 삐하는 전자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패널에 파란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숨을 죽였죠. 벨로우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게 어떻게? 매튜스 대령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패널은 최고 등급 파견자만 열 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진은 침착하게 패널 화면에 암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12자리 코드였죠.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마지막 숫자를 입력하자 화면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긴급 통제권 인증 완료. 기계음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와 동시에 중앙 화면의 제어권이 하진에게 넘어왔습니다. 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무인기 시스템의 보안 프로토콜을 재설정하기 시작했죠. 화면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작전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하진의 손놀림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한국인 신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들의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화면 속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진의 손가락은 쉼 없이 키보드 위를 달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레이저처럼 날카로웠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무인기 시스템으로 향하는 침투 경로가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침투 경로 특정 완료. 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부터 역방향 차단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 붉은 선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불이 꺼지는 것처럼 차례차례 사라졌죠. 벨로우즈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로요. 저게 대체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기술 요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건 레벨 5 권한이 있어야 가능한데. 매튜스 대령이 천천히 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어요. 하진은 화면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령님, 통제권 승인만 부탁드립니다. 통제권? 벨로우즈가 끼어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행정보조잖아. 하진이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어요. 제가 행정보조로 보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하진이 누구든 지금 그녀만이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매튜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아, 일단 당신에게 임시 통제권을 준다. 그가 중앙 패널에 자신의 인증카드를 대었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승인 메시지가 떴어요. 긴급 상황 임시 통제권 이양, 승인자 매튜스 대령.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다시 키보드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녀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죠. 무인기 시스템의 보안 프로토콜을 하나씩 재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인기 통제 시스템을 완전 격리합니다. 하진이 설명했어요.
그 다음 침투당한 구역들을 차단,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합니다. 전력, 통신, 내부망 순서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기술 요원 한 명이 자기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인기 구역 격리 확인됐습니다. 침투 시도가 멈췄어요. 다른 요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D구역 보안문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됐어. 효과가 있어. 하지만 하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화면 한 구석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공격이 너무 쉽게 멈춘 것 같았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공격자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어요. 분명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벨로우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침투가 멈췄잖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면 전체가 새로운 경고창이 떴어요. 이번엔 주황색이었죠. 경고, 내부 네트워크 이상 활동 감지, 출처 미확인. 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뭐가 역시야? 벨로우즈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하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봐요. 외부 공격은 미끼였어요. 진짜 목적은 우리의 대응 패턴을 파악하는 거였죠. 그 사이 내부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매튜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내부라니, 그럼 정말 배신자가 있다는 거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외부 공격에 정신 팔린 사이에 어느 구역이죠? 벨로우즈가 물었습니다. 하진이 화면 속 신호를 추적했어요. 파란 선이 복잡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다가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F구역, 기술실 쪽입니다. F구, 한 요원이 놀라며 말했어요. 거기는 백업 서버가 있는 곳인데. 하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맞아요. 백업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막은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매튜스가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F구 경비팀, 기술실 즉시 봉쇄하라.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해. 무전기 너머로 알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하진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죠. 대령님, 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F구 모든 접속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들어갔는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요. 매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가져오게. 몇 분 후, 한 요원이 데이터 패드를 들고 왔어요. 대령님, 최근 24시간 동안의 F구 접속 기록입니다. 하진이 패드를 받아 빠르게 훑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기술반 요원들, 유지보수팀, 그리고 하진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그녀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레이먼드 첸, 기술반 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속 시간이 새벽 3시예요. 그리고 체류 시간이 40분이나 돼요. 벨로우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첸? 그 친구 얼마 전에 전입 온 애야. 조용하고 성실한 편인데. 하진이 기록을 더 살펴봤어요. 문제는 그가 접근한 서버 목록이에요. 일반 유지보수로는 필요 없는 구역들이에요. 특히 보안 프로토콜 파일에 접근한 흔적이 있어요. 매튜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첸이 확실하진 않아요. 하진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합니다. 일단 그를 찾아서 확인해야 해요. F구 경비팀, 매튜스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레이먼드 첸을 찾아라. 발견 즉시 보고하고 절대 경계를 풀지 마. 알겠습니다. 경비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진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부 네트워크의 이상 활동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스템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죠. 시간이 없어요. 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백업 서버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막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에밀리가 물었어요. 하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직접 역추적 프로토콜을 실행해야 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접속하고 있는지 정확히 찾아내는 거죠. 하지만 그러려면 벨로우즈가 말을 멈췄어요. 역추적 프로토콜은 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공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도 있었죠. 위험해요. 매튜스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하진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령님, 지금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어요. 저 사람이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매튜스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되 최대한 조심해요. 하진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시선이 하진에게 집중됐어요. 저 한국 여성은 대체 누구일까? 그들의 머릿속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녀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지의 운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화면 속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하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녀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진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네트워크 맵이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노드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내부 스파이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을 하나씩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역추적 프로토콜 실행. 하진이 조용히 말하며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 중앙에 파란색 선이 나타나더니 미로처럼 복잡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은 여러 서버를 거쳐가며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죠. 벨로우즈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뭐죠? 하진이 대답했어요. 공격자가 사용한 경로를 역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접속은 흔적을 남기거든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요. 하지만 상대도 전문가라면 흔적을 지웠을 텐데. 한 기술 요원이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지우는 건 불가능해요. 특히 이렇게 급하게 움직일 땐 반드시 실수가 나오죠. 화면 속 파란 선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A C구역을 거쳐 다시 F구로 되돌아가더니 마침내 한 지점에서 멈췄어요. 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찾았어요. 어디죠? 매튜스 대령이 다가왔어요. 하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F구 기술실 3호실. 단말기 번호 F- 그녀가 접속 시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접속 중이에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빼내고 있습니다. 매튜스가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F구 경비팀, 기술실 3호실로 즉시 이동. 단말기 F- 사용자 확보하라. 무전기에서 급한 발소리와 함께 이동 중입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진은 계속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공격자가 빼내고 있는 데이터 목록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보안 프로토콜, 암호키, 통신 주파수, 무기 시스템 사양, 모두 기밀 정보들이었죠. 저 자료들이 빠져나가면 에밀리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지 전체가 무방비 상태가 되어 적들이 우리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죠. 벨로우즈가 주먹을 쥐었어요. 절대 그럴 순 없어. 데이터 전송 차단할 수 있어요? 매튜스가 물었습니다. 하진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상대가 눈치채면 증거를 모두 지울 거예요. 그럼 누가 공모했는지 알 수 없게 돼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경비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전송은 느리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진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하자 화면의 전송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한했어요. 이제 전송 속도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숨가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술실 3호실 도착. 진입합니다. 작전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무전기 너머로 문 여는 소리, 급한 발소리, 그리고 짧은 비명 소리가 들렸죠. 확보했습니다.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레이먼드 첸, 신병 확보 완료. 작전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하진의 어깨를 툭 쳤어요. 해냈어요. 하지만 하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첸이 붙잡힌 순간 데이터 전송이 완전히 멈춰야 하는데 안 돼. 뭐가요? 벨로우즈가 물었어요. 하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전송이 계속되고 있어요. 첸의 단말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요. 매튜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첸만이 아니란 얘기요? 하진이 재빨리 새로운 전송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이번엔 빨간 선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 선은 F구역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H구역. 통신실이에요.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통신실? 거기는 제가 근무하는 곳인데. 하진이 접속 기록을 확인했어요. 이 단말기. 누구 거예요? 번호가 H- 에밀리가 목록을 확인하더니
작게 신음했어요. 그건 부통신관 스미스의 단말기예요. 벨로우즈가 소리쳤습니다. 스미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스파이라고? 확실해요? 매튜스가 하진에게 물었습니다. 하진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데이터 흐름을 보세요. 첸이 1차로 자료를 모았고 스미스가 그걸 외부로 전송하고 있어요. 둘이 협력한 거예요. 매튜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H구역 경비팀, 통신실의 스미스 부통신관, 즉시 확보하라. 무장했을 수 있으니 조심해. 무전기에서 알겠습니다. 하는 응답이 들려왔어요. 하진은 전송 경로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스미스가 보내는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화면엔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가 펼쳐졌죠. 기지 내부 네트워크를 빠져나가 외부 위성 링크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외부 수신처를 찾아야 해요. 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배우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벨로우즈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외부 추적은 우리 권한 밖인데. 하진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해볼 수는 있어요. 시간이 문제지만요.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탕, 탕, 작전실이 긴장으로 얼어붙었어요. 교전 중, 반복한다. 교전 중, 경비병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스미스가 저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총소리가 들렸어요. 매튜스가 소리쳤습니다. 부상자 발생하지 않게 조심해. 하지만 반드시 확보하라. 예. 무전기 너머로 급한 발소리와 고함이 뒤섞여 들렸죠. 하진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스미스의 전송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발각됐다는 걸 알고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빼내려 하고 있었죠.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급증하고 있어요. 완전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벨로우즈가 말했지만 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한 기록이 남았어요. 지금 막지 않으면 모든 기밀이 새나갑니다. 매튜스가 결정했습니다. 차단해요. 하진이 엔터키를 힘주어 눌렀습니다. 화면에 빨간 선이 순간적으로 감더니 완전히 꺼졌어요. 전송 차단 완료. 외부 링크 끊겼습니다. 그녀가 확인했죠. 무전기에서 확보 완료 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스미스 부통신관 체포했습니다. 부상자는 없습니다.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에밀리가 하진을 껴안았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하지만 하진의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스미스가 전송하려던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암호화된 파일이었지만 목적지 주소는 확인할 수 있었죠. 대령님, 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데이터 수신처를 확인했습니다. 매튜스가 다가왔습니다. 어디죠? 하진이 화면에 IP 주소를 가리켰어요. 동유럽 쪽 서버예요. 정확한 위치는 더 분석해봐야 하지만 벨로우즈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정보부에 즉시 보고해야 해요. 매튜스도 심각한 표정이었죠. 국제적인 문제네요. 하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막았어요. 기지는 다시 안전해졌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첸과 스미스를 배후에서 조종한 누군가가 여전히 밖에 있었으니까요. 작전실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여전히 하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대체 저 여성은 누구일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하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걸. 작전실엔 잠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첸과 스미스가 체포되고 데이터 전송도 차단됐어요.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 어깨를 두드렸죠.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거죠? 하지만 하진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찜찜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끝난 것 같았죠. 진짜 전문가라면 이렇게 쉽게 붙잡힐 리 없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벨로우즈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야? 스파이들 다 잡았잖아. 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이건 뭔가 이상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작전실의 모든 화면이 감더니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삐하는 긴 전자음이 울려 퍼졌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이게? 한 기술 요원이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화면은 여전히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얀 글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YOUTTYO 당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나요? 매튜스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화면의 글자가 계속 이어졌어요. THREALGAME TART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다. 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단말기를 확인했어요. 시스템 전체가 다시 교란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패턴이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더 정교하고 빨랐죠. 시스템이 다시 공격받고 있어요. 한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벨로우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차단했잖아. 하진이 급하게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이건 시간 지연 공격이에요. 미리 심어둔 악성 코드가 지금 활성화된 거예요. 악성 코드? 매튜스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첸과 스미스는 미끼였어요. 진짜 목적은 우리가 대응하는 동안 시스템 깊숙이 백도어를 심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어요. 작전실의 모든 화면이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경고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어요. 보안문 전체 오작동, 통신 시스템 마비, 전력망 제어 불가, 요원들의 다급한 외침이 겹쳐졌죠. 하진은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먹히지 않았어요. 악성 코드는 이미 시스템 핵심까지 파고들어 있었죠. 그녀의 접근 권한조차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진 씨, 에밀리가 다급하게 불렀어요. 무기고 보안문이 열리고 있어요. 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기고가 열리면 테러리스트들이 침투할 수 있었어요. 최악의 경우 기지 전체가 점령당할 수도 있었죠. 물리적으로 막아야 해. 매튜스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부대 비상, 무기고 주변 3중 경계 태세. 하지만 무전기에선 잡음만 들렸어요. 통신도 완전히 끊긴 거였죠. 벨로우즈가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당신 전문가잖아.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경험 밖이에요. 이렇게 정교한 공격은 처음 봐요. 작전실이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베테랑 군인들조차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였죠. 하진은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막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는데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거였어요. 지구역 보안문도 열렸습니다. D구역 전력 차단, 무인기 통제실 접근, 불가.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수백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지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미안해요. 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에밀리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니에요. 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진은 자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자만했던 거예요. 매튜스 대령이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지 전체 대피 준비. 최악의 경우 자폭 프로토콜 발동을 고려한다. 작전실이 숨을 죽였어요. 자폭 프로토콜은 기지를 완전히 파괴하는 최후의 수단이었죠. 하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끝날 순 없었죠. 그녀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악성 코드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코드 속에 반복되는 시퀀스가 하나 보였어요. 아주 미묘한 패턴이었지만 분명 규칙이 있었죠. 이건 백도어가 아니라 루트킷이야. 루트킷 시스템 최상위 권한을 탈취하는 악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론 제거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하진은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를 연구한 적이 있었죠. 만약 핵심 프로세스를 찾아낼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어요. 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실패하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 벨로우즈가 반문했죠. 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게 3분만 주세요. 핵심 코드를 찾아낼게요. 매튜스가 시계를 봤습니다. 3분. 그 이후엔 대피 명령을 내린다. 하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키보드로 향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지금까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무섭게 흘러갔습니다.
1분, 2분. 화면엔 여전히 붉은 경고들이 가득했어요. 하진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죠. 그녀는 코드의 바다 속에서 필사적으로 핵심을 찾고 있었습니다. 2분 30초. 매튜스가 차갑게 알렸어요. 하진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죠. 화면 속 코드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제발, 제발. 하진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이 한 줄의 코드에서 멈췄어요. 그거였습니다. 루트킷의 핵심 프로세스. 다른 모든 악성 코드를 제어하는 마스터 키였죠. 찾았어요. 하진이 외쳤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 프로세스를 격리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코드는 복잡했고 한 글자라도 틀리면 모든 게 끝이었죠. 30초. 매튜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작전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진의 손가락만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마지막 줄. 하진이 엔터키를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내부 단말기 하나에서 폭주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경고가 떴어요. 비정상 명령 패턴 감지. 출처 내부. 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또 다른 내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순간. 작전실 어딘가에 내부 단말기에서 비정상 명령이 감지됐어요. 하진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작전실 안에 또 다른 스파이가 있다는 뜻이었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매튜스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마. 모두 제자리에 서 있어. 작전실의 15명이 일제히 멈췄어요. 긴장감이 사방을 짓눌렀죠. 벨로우즈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권총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진은 재빨리 신호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화면엔 작전실 내부 단말기 중 하나가 감기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데이터가 흘러가는 경로가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단말기 번호 C8입니다. 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눈이 작전실 왼쪽 구석을 향했습니다. 그곳엔 기술 요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젊은 백인 남성으로 28살쯤 되어 보였죠. 늘 조용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름표엔 톰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톰슨. 벨로우즈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톰슨이라 불린 요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가 더듬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작전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매튜스가 경비병들에게 눈짓했어요. 2명의 건장한 병사가 재빨리 톰슨에게 다가가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톰슨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한 명이었군요. 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톰슨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엔 체념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어떻게 알았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만 제 작업을 너무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제가 핵심 코드를 찾는 순간 당신 단말기가 반응했죠. 제 작업을 방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접속 기록을 보니 첸과 스미스가 활동하던 시간대와 정확히 겹쳐요. 톰슨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정말 대단해요. 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벨로우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다가갔습니다. 대체 왜 배신한 거야? 이유라도 말해봐. 우린 동료잖아. 톰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돈이요. 어린 딸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너무 비쌌어요. 보험으론 턱도 없었죠. 그때 누군가 접근했어요. 엄청난 돈을 제시하면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냥 딸을 살리고 싶었어요. 작전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비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도 없었죠. 에밀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튜스 대령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동정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수백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으니까. 톰슨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경비병들이 그를 끌고 나가려는 순간 하진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톰슨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죠. 당신이 심어둔 악성 코드 제거 키가 있죠? 완전히 무력화시킬 방법이요. 톰슨이 하진을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이 직접 찾아낼 수 있을 텐데요? 아까처럼요. 하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거 키를 주면 기지를 더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수백 명의 생명을요. 당신 딸도 이곳 어딘가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마지막엔 옳은 선택을 하세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톰슨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는 결국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C 드라이브 루트 폴더에 숨겨진 파일이 있어요. 이름은 시스템, 캐색. 거기 마스터 키가 들어있어요. 암호는 제 딸 생일이에요. 2018년 3월 14일. 하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컴퓨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톰슨의 단말기에 접속해 숨겨진 파일을 찾아냈어요. 암호화된 텍스트 파일이었죠. 생일을 입력하자 파일이 열렸습니다. 긴 코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게 맞나요? 하진이 확인했습니다.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 마스터 콘솔에 입력하면 악성 코드가 비활성화돼요. 백도어도 트리거도 전부요. 하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코드를 복사해 중앙 제어 패널로 향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화면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귀를 찢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죠. SELFDESTRUCT SEQUNC ACTIVATED CMINUTS REMAINING 자폭 시퀀스 활성화. 남은 시간 10분. 작전실이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뭐야 이게? 벨로우즈가 소리쳤습니다. 톰슨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그가 다급하게 말했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백업 트리거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엔 진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매튜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자폭 시퀀스를 멈춰야 해. 당장. 하진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9분 30초, 9분 29초, 9분 28초. 시간이 무섭게 줄어들고 있었죠. 붉은 숫자들이 화면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거 키부터 입력해야 해요. 하진이 서둘러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복잡한 암호였어요. 영문과 숫자, 특수문자가 뒤섞인 64자리였죠. 한 글자라도 틀리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9분, 8분 50초. 하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죠. 에밀리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어요. 잠시 화면이 멈추더니 천천히 붉은색이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코드들이 하나씩 비활성화되고 있었어요. 화면 구석의 상태 표시가 초록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시스템 정상화 중, 악성 프로세스 제거 중. 됐어요. 에밀리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자폭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8분 40초. 악성 코드를 제거한다고 자폭이 멈추는 건 아니었던 거죠. 하진이 재빨리 자폭 시스템 제어 화면을 열었어요. 복잡한 보안 프로토콜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일반적인 방법으론 최소 15분은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이건 다층 보안이에요. 한 단계씩 풀어야 해요. 얼마나 걸려요? 매튜스가 긴박하게 물었습니다. 하진이 화면을 빠르게 분석했어요. 최소 5분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녀가 카운트다운을 보았습니다. 8분 20초. 시간이 부족해요. 정상적인 방법으론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벨로우즈도 창백한 얼굴로 하진을 쳐다보고 있었죠. 하진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론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면 강제 리셋을 해야 해요. 강제 리셋? 벨로우즈가 되물었죠.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 코어를 완전히 재부팅하는 거예요. 모든 프로세스가 멈추고 자폭 시퀀스도 초기화돼요. 운영체제 자체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뭐죠? 매튜스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기지 전체가 3분간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돼요. 모든 시스템이 꺼지니까요. 전력도 통신도 보안문도 전부요. 외부 공격이 있다면 속수무책이에요.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7분 50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매튜스가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요. 어차피 자폭하는 것보단 나아. 대피 명령도 내릴 시간이 없어. 하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강제 리셋 프로토콜을 준비했습니다. 리셋 시작하면 모든 불이 꺼져요. 비상 발전기도 3분 뒤에야 작동해요. 준비하세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 시작합니다. 하진이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순간 작전실의 모든 불이 꺼졌어요. 컴퓨터 화면도 비상등도 심지어 복도의 불빛도 모든 게 암흑에 빠졌습니다. 완전한 정적이었죠. 7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6분 30초. 하진은 손목 시계의 야광을 보며 시간을 셌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재부팅되려면 정확히 3분이 필요했어요. 그 사이 자폭 카운트다운도 멈춰 있을 거였죠. 제발 작동해. 에밀리가 작게 기도했습니다. 하진도 속으로 빌고 있었어요. 만약 리셋이 실패하면 자폭은 계속될 거였죠. 그럼 정말 끝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3분이 마치 30분처럼 느껴졌어요. 암흑 속에서 시간만 흘러갔죠. 마침내 희미하게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한 거예요. 삐하는 전자음과 함께 컴퓨터 화면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하진이 재빨리 중앙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자폭 카운트다운 창이 사라져 있었어요. 시스템이 초기 상태로 돌아가 있었죠. 성공했어요. 그녀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외쳤습니다.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벨로우즈가 하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죠. 매튜스 대령도 긴장이 풀린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질문이 남았습니다. 대체 저 한국 여성은 누구인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작전실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화면들이 하나씩 정상 상태로 돌아왔어요. 보안문도 통신망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죠. 기지는 살아났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바로 그 순간 중앙 화면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떴습니다. 최고 보안 등급 표시와 함께요. 매튜스 대령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천천히 하진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국제공동 사이버전 대응팀 전략분석관 윤하진. 임무 수행 확인. 최고 보안 등급 승인. 작전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진에게 집중됐어요. 벨로우즈의 입이 떡 벌어졌죠. 전략 분석관?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제 정식 신분은 한국군 소속 국제사이버전 대응팀 전략분석관입니다. 이 기지에 파견된 건 보안 취약점 평가와 대응 훈련이 목적이었어요. 에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행정보조는? 위장 신분이었어요. 하진이 부드럽게 답했죠. 실제 능력을 숨기고 관찰하는 게 제 임무였어요. 하지만 진짜 공격이 발생할 줄은 몰랐죠. 매튜스 대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최고 보안 패널을 열 수 있었던 거군요. 처음부터 권한이 있었던 거죠. 하진이 조용히 인정했어요. 네, 대령님. 벨로우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부끄러움, 미안함, 그리고 존경.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죠. 당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주미님. 제가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했으니까요. 벨로우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엔 진심 어린 존경이 서려 있었죠. 한 명 한 명 작전실의 요원들이 하진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린 끝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진심 어린 감사의 말들이 이어졌어요. 에밀리가 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역시 제 직감이 맞았네요.
하진이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에밀리 씨가 유일하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매튜스 대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하진이 놀라 급히 답례했죠. 대령님, 제가 받을 경례가 아닙니다. 매튜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기지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경위입니다. 작전실의 모든 인원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벨로우즈도 기술 요원들도 모두가 진심으로 하진에게 경의를 표했죠. 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러분, 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전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그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요. 그때 무전기에서 본부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매튜스 대령, 상황 보고를 부탁합니다. 매튜스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기지는 안전합니다. 내부 스파이 3명 체포 완료. 시스템 정상화됐습니다. 훌륭합니다. 윤하진 분석관의 활약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녀에게 전해주십시오. 임무 완수를 축하하며 본국 정부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요. 매튜스가 하진을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들으셨죠? 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기지 전체가 모였습니다. 매튜스 대령이 단상에 올라 공식 발표를 했어요. 어제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와 전문성 덕분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진을 단상으로 불렀어요. 하진이 올라가자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기지를 가득 채웠죠. 하진은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윤하진 분석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매튜스가 정중하게 감사패를 건넸어요. 하진이 두 손으로 받으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죠. 단상에서 내려온 하진에게 벨로우즈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죠. 하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중위님. 에밀리가 달려와 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떠나시는 거예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무가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의 경험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죠. 기지 출구에서 하진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높이 솟은 안테나들, 줄지어 선 병사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젠 달랐어요.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진도 창문 너머로 경례로 답했어요.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지는 점점 멀어져 갔죠. 하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들은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뽐내지 않는다는 것도요. 사막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디를 가든 어떤 임무를 맡든 자신은 계속 조용히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게 바로 자신의 방식이니까요. 차는 지평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진의 뒷모습엔 이런 말이 어울릴 것 같았어요. 겸손한 사람이 가장 강하다. 진정한 영웅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할 뿐이다. 기지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마음속엔 그 조용했던 한국 여성의 모습이 영원히 남게 됐죠.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